네, 수학 내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추재원 강사입니다. 이제 어제 시험이 끝났죠. 또 공교롭게도 수학이 마지막 날 시험이어서 저도 이제 어제 아이들한테 받고 바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기말고사까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 소개 먼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제 슬로건은 독해하여 구조를 파악하라 라는 슬로건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글을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컨텐츠에서도 텍스트도 주어지지만 영상까지 좀 제공을 하는 컨텐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들이 문제를 못 읽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훨씬 허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이제 시험지를 이제 분석을 해 보더라도 같은 문장이지만 해석을 다르게 해서 틀린 친구들도 있고요. 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서 틀린 친구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수업 때 아이들한테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문제를 읽었을 때 뭐가 생각나는지부터 물어보면서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여기라고 봅니다. 중간고사 총평 및 문항 분석을 조금 해볼 건데요. 제가 지금 예상 등급 컷이랑 점수를 예상을 해봤는데요. 이제 아마 성신여고는 이제 30점 만점으로 되겠죠. 그래서 저는 평균이 19점 정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번 성신여고는 작년과 다르지 않게 나왔습니다. 작년과 다르지 않게 중간고사 때는 늘 평범하게 돼요. 제가 이제 지금 성신여고를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학교 선생님들이 자꾸 겁을 준다 그래요. 수학 공부 너네 똑바로 안 하면 많이 틀릴 거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 말을 듣는 입장으로서는 어렵게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생들은 이 시험지보다 어려운 시험지를 계속 풀어왔고 솔직히 시험지를 봤을 때 이거 너무 좀 쉽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받을 정도로 조금 빡세게 시켰는데 틀릴 걸 조금 예상을 해보면 한 19점 정도 맞으면 평균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맞으시면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등급 컷은 24점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 말은 3개 정도, 모의고사 변형이 2개 정도 있고요. 늘 성신여고에서 내고 있던 순서상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성신여고가 작년과 다르게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문제 구성이 앞부분보다 뒷부분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놀랐던 건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쪽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 뒤쪽을 공부 안 한 친구들이 다 틀렸을 거예요. 그 정도로 좀 편차가 심했는데, 근데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은 고3 때까지 계속 쓰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맞출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씩 조금 비교하기 전에 교과서랑 이번에 부교재가 없긴 했어요. 부교재 대신 프린트가 나갔는데 그 프린트마저도 교과서 평가 자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교과서 평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 플러스 조금 더 변형 문제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성신여고가 프린트를 좀 많이 주면서 거기서 좀 많이 나오고 교과서 문제가 거의 24문제 중에서 18문제 이상이 나왔다 정도로 파악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작 문제가 있어요. 매년 한두 문제씩은 자작 문제를 냅니다. 출처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앞에 문장을 갖고 와서 뒤에 문장을 싹 바꾸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보통 수학에선 답을 구하시오로 많이 나오지 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잘 주지 않아요. 근데 성신여고만 특별히 그렇게 냅니다. 늘 한 시험당 한 문제씩 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줘버려요. 그 말은 너네가 순서상이나 경우의 수를 다 찾아서 될 수 있는 것만 찾고 안 되는 거 다 지워라 라는 식으로 냅니다. 근데 아이들이 거기서 많이 흔들려요. 처음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작 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한 연산, 성신여고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연산이에요. 성신여고가 중간에 쉽게 냅니다. 제가 봤을 때 쉽게 내고 평범하게 내고 기말 때 변별을 해요. 그래서 한 학기를 가져가도록 노력하는 것 같고요. 왜냐면 제가 윈터 때,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설명했을 때 1학년들은 객관식만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2학년부터는 서술형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2학년도 객관식으로만 구성이 되었어요. 그 말은 제가 겨울방학에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객관식에서 장점은 찍을 수 있다. 찍어서 맞춤 점수가 올라가요.
근데 그럼 뭐가 문제냐? 공부한 친구들이 실수하면 등급이 떨어져요. 그 말은 정확하게 풀어내고 정확하게 독해해서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그래서 서술량이 없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문제량이 두세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두세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보고 독해해서 빠르게 푸는 연습을 먼저 해야지 2등급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신여고 솔직히 말해서 2등급 정도는 확보하기 되게 쉬운 학교다. 다만 1등급이 너무 어렵다 해요. 왜냐? 남들 다 똑같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 2등급에서 1등급을 넘어가는 벽을 뚫으려면 한 번에 풀어낼 수 있는 독해 능력과 계산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배분 되게 중요해요.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얘들아,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아이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넘기셔야 돼요.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신여고가 13번이 문제가 오류가 19번이 문제가 오류가 났어요. 저도 푸는데 저도 이제 시험지를 받고 풀어봤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 그래서 제가 감이 죽었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끝까지 다 풀고 그걸 계속 푸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답만 6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아까도 물어봤는데 오류인 것 같다. 근데 보시면 그 문제가 오류라고 하면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넘어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내가 못 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또 쉬운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 와, 나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해서 말려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문제가 오류든 네가 못 풀든 넘어가는 게 맞다. 그 한 문제 때문에 뒤에 페이스가 말리면 안 된다. 아까 어머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번이 오류였어요. 그러면 20번부터 25번 5문제가 말려요. 그러면 이거 하나 때문에 말리는 순간 점수는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시키는 걸 좀 이따 뒤에 제 커리큘럼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문학 및 고등점 변별 포인트를 조금 이야기 드릴 건데요. 저는 처음에 5번을 조금 유심하게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5번이 어제 나온 성신여고 문제인데요. 보통 아이들이 상수항이 아닌 모등항의 개수의 합,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지금 수학을 공부를 많이 안 하셨으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모양은 보통 항등식의 개념에서 되게 자주 출제되는 건데 보통 여기서는 좀 식을 줘요. 뭐 A0부터 어디까지 쭉 주면서 대입을 해서 푸는 문제인데 아이들이 그거 익숙해 있는데 성신여고에서 그거를 다 지워버리고 국어적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국어로 풀어서 냈어요. 한글로. 그럼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근데 제가 저희 이제 추기모라고 하는 건 제 내신 자체 모의고사에서 14회 5번에 그대로 냈어요.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하면. 그러니까 저는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한글로서 독해해서 내가 아는 개념인지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여기서 전개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 까먹고 하면 당연히 뒤에 문제는 못 건든다가 될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 애들이 여기서 시간이 조금은 걸렸겠다라는 첫 번째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13번이에요. 13번은 미지수가 되게 많아요. n하고 뭐 n 이런 거 있고요. 뭐 되게 많은데 보통 아이들이 함수가 나오면 어떻게 시작하냐? 계산으로 밀어붙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풀이를 보면 2차 함수 나오면 막 계산을 밀어붙여요.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그래프 그리면 금방 푸는 문제인데 여기서 마찬가지 저도 똑같이 18회 8번에서 미지수가 많은 거 두고 어디에서 접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주면서 어떻게 니네가 독해를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똑같은지를 파악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보시면 8회죠. 저는 모의고사를 16회를 만들어줘요. 16회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시간 배분부터 어떻게 운영하는지까지 다 공부를 시킵니다. 13번부터 조금 이제 아이들이 막혔을 거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여기부터 뒤로 넘어갈 때 함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21번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성신여고의 특징 중 하나, 제일 유명한 특징이에요. 아마 모든 선생님들이 공통으로 얘기할 건데 매년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이렇게 줍니다. 될 수 있는 것을 고르라 그래요. 그럼 이 중엔 안 되는 걸 고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국어 선지처럼 뭐가 정확하게 아니다 그러면 선지를 지우면서 풀죠. 근데 보통 수학은 지우면서 풀지 않아요. 그냥 답이 나오면 그걸 찍는 거지. 그래서 이거라 할 때 값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또는 순서상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매년 아니 매 학기 아니요 매 시험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제가 작년에 성신여고에서 이제 냈던 거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저는 성북구 지금 제가 맡고 있는 학교가 16개에서 7개 학교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학교들의 3개년치를 전부 다 모아서 아이들한테 선별해서 줍니다. 그럼 당연히 제가 이걸 안 넣어놨겠냐? 당연히 넣어놨죠. 제가 지금 1학년에 성신여고가 조금 있어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성신여고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순서상이나 경우의 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넣어놓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4번 보시면 아마 여기까지 첫 번째 여기까지 못 갈 가능성이 커요. 시간이 부족해서. 근데 잘 보시면 제가 성신여고 직전에 프린트해서 이걸 줬습니다. 매우 비슷해요. 숫자를 변형을 했겠죠. 근데 보시면 이게 7번이거든요. 근데 직부 때 아이들이 이걸 진짜 거짓말 안 치고 1분도 안 걸려서 풀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몇 번이죠? 24번이에요. 배점이 1.4점이에요. 1번 문제가 1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쉬운 문제를 왜 여기다 갖다 넣었을까? 당연히 식을 변형해서 풀어라 라는 문제예요. 아이들은 이걸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면 아 이거 그냥 이렇게 풀면 돼. 근데 답이 안 나왔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풀었거든요. 저는 보통 아이들이랑 비슷하게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얘는 식을 변형해서 푸는 문제예요. 근데 아마 분수가 답이 처음에 나와서 애들이 뭐야 이러고 또 멘탈이 터졌을 거예요. 그래서 식 변형하는 연습, 곧 쉬워 보이냐 개념을 알지 못하거나 식 변형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절대 맞출 수 없는 문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25번이에요 25번은 모의고사에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 얘는 솔직히 말하면 매년 나와요. 모의고사에 2차 함수의 최대치수 변형인데 구간을 문자로 두면서 애들이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푸는 건데 당연히 못해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없어서 못 건들고요. 보통 1등급에서도 최상위권, 극상위권 아니면 여기까지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할까? 이걸 찍어내겠죠. 근데 솔직히 저는 여기서 이번 성신여고 시험에서는 킬러가 없었다예요. 킬러가 없는 시험지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만큼 다른 학기에 비해서 되게 뭔가 사고력을 요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었는데 다만 타임 어택이 조금 심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오류도 있고 당연히 오류는 내면 안 되겠지만 학교에서 오류도 있었고 계산량이 많고 똑바로 읽지 않고 그냥 계산으로 계속 밀어붙이다가 여기까지 못 갈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리고 성신여고 특징 중에 하나가 OMR 실수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 객관식이잖아요. 그럼 중간중간에 애들이 안 풀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찍다가 밀려요. 또는 바꾸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저는 객관식인 학교를 위해서 OMR을 매번 줍니다. 그래서 OMR 연습까지 시켜요. 컴사로 다. 그래서 OMR 연습을 조금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까지 하면 되고 제가 이제 클리닉을 매주 한 번씩 꼭 부릅니다. 그때 2차 함수 레벨 2에서 이런 문제 구간이 똑같이 변수이면서 만들어주는 걸 다 줍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난 너네한테 빈틈이 없는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고 너네들이 잘 따라오기만 하면 정말 다 익숙한 문제로 만들어줄 수 있고 독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가 제 수업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항 상태 분석하면 이번에 중간고사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말고사 때 저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2배는 어려울 겁니다. 2배. 왜냐하면 너무 쉬워서 솔직히 말하면 너무 애들이 좀 편하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시험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느꼈을 거예요. 여기서 실수하면 등급이 떨어지겠다. 아, 기말 때 좀 빡세게 해서 기말 때 조금 잡아줘야 되겠다. 라는.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배점이 보시면 여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둘이 합쳐버리면 17.3점이에요. 30점 만점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편차가 심하다고. 앞에가 정말 조금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무리수로 뒤에만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다 하고 좀 이건 이례적이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중하라고 표현했는데 솔직히 하면 중이에요. 중. 딱 이 정도는 중인데 왜 제가 중하로 표현했냐면 중하로 이야기해야 아이들이 충격 먹어요. 그래야 공부를 더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걸 중이라 해놨으면 이게 중이야? 그럼 뭐 이 정도 하면 되겠다 라는 아이들의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 솔직히 중하라고 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머님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중학교랑 시험이 달라요. 아이들이 정말 저는 아이들 보면서 느꼈어요. 애들이 벼락치기를 정말 많이 하는구나 느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게 너 공부 뭐 해가 아니고 하고 있니라고 자꾸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직접적으로 너 이거 하고 있어? 저거 하고 있어가 아니고 요즘 공부 어떻게 하고 있니? 관심을 계속 주셔야 돼요. 저는 애들한테 맨날 물어봐요. 국어 하고 있니? 과학 하고 있니? 계속 물어보거든요. 쉬는 시간마다. 애들 보통 이러고 말아요.
근데 시험 전체 물으면 너 과학하고 있니? 아니요, 저 과학 망한 것 같아요. 저는 아이한테 2주 전부터 그럽니다. 늦었다고. 늦었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 그래도 그냥 늦었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수학을 2달 동안 풀로 집중을 시킵니다. 왜냐? 6월 달에 또 과학 공부한다고 영어 공부한다고 막 학원에서 수학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럼 또 수학이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2달 전부터 계속 연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5월 달에는 기말고사 개념 분명히 윈터 때 했던 거 다 까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3주 안으로 다 완성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5월 말에는 유형별 및 집중 훈련을 좀 할 거예요. 그게 아마 제 커리큘럼에 있는 컴파일러나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클리닉도 매주 부르기 때문에 전주에 있었던 내용을 그 다음 주에 복습하면서 총 3가지 복습을 하는 거예요. 숙제와 클리닉과 진도까지 해서 총 3번까지 돌려줄 겁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내신 자체 모여서 아까 추기모 아까 보셨죠? 그걸 하시면서 자꾸 실전 연습을 하고 시간 관리랑 부족한 부분 6월 달에는 뭔가 새롭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공부하는 건 영어나 국어 탐구 과목이에요. 왜냐? 시험 범위가 늦게 나오거든요. 근데 수학은 이미 나왔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수학을 미리 끝내놔야 내가 6월 달에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쪽이 모자르는구나. 그럼 이쪽만 부분을 채워주시거나 저한테 따로 와서 선생님 저 여기 부족하니까 조금 더 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때 개념 공부하고 있으면 2등급도 안 나올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과목 한다고 바쁘다고 그러고 저한테 그럽니다. 5월 달에 수학 했잖아요. 답답합니다.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6월 말에는 직전 보강하고 이제 오답 위주로 합니다. 그때 새로운 거 못 풀어요. 새로운 거 풀면 또 오답이 생기고 또 오답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컴팩트하게 조금 5월부터 7월까지 완성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바쁘게 살아요. 제 수강생들은 압니다. 제가 잠을 보통 2시간 정도 자거든요. 새벽까지 촬영을 해요. 촬영해서 애들이 영상 다 만들어주고 컨텐츠 다 올려줍니다. 근데 아이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봅니다. 그래도 꾸준히 보는 애들은 봐요. 학교에서도 정말 많이 보고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서도 되게 유명해요. 제 책과 영상을 제공하는 게 정말 유명하고 아이들이 물어본다 그래요. 이게 뭐냐고. 그 정도로 저는 아이들한테 진심으로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너네도 이 정도 해 라는 걸 얘기해요. 저 내로남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네 열심히 해야 돼. 너네 성적이고 너네 대학 가는 거잖아. 아니요. 나도 열심히 하니 너도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커리큘럼이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질문 주시고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면 데스크에 따로 문의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기말까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